안녕하세요. 서진원입니다. 오늘은 숏세일 주택 구매 시 알아야 될 상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숏세일이란 그 주택 구매는 굉장히 그 특별한 경우죠. 전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집 주인이 받아가실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많은 부분이 은행과 협상으로서 상의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숏세일로 집을 구매를 하시게 됐을 때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잠시 도표를 만들었는데요. 숏세일로 사게 됐을 때 집이라고 치시자고요. 이렇게 집이 있고 이 집 시가가 지금 60만 불이라고 치자고요. 샀을 때 현재 집 주인이 1차 이 집을 샀을 때 1차 론이 65만 불이라고 치자고요. 그 다음에 2차가 10만 불이 론이 있다고 치자고요.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경우에 이 집들에 대해서 이 집주인들이 몰게지 페이먼트를 못 내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랬을 때 밀린 페이먼트가 3만에서 8만 좀 이게 너무 많이 뛰는데 이게 참 얘기하기가 힘들어요. 어떤 부분은 2, 3년 밀리신 분들이 있고요. 제 경험으로서 제일 그 몰게지 페이먼트를 안 내시고 그 집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 경우에는 7년 넘는 분들도 봤어요. 그래서 원래 론만큼의 비슷하게 한 론의 60%에서 70% 정도가 이자와 밀린 페이먼트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찌 됐거나 시가보다 밀린 돈보다 은행하고 덜 주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. 그랬을 때 피겨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. 1차 현재 융자가 65만, 2차 10만, 밀린 돈이 3만에서 8만이라고 치면 제가 더하기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79만에서 83만 불이라는 돈이 있어야지만 이 집이 정리가 되는데 현재 시가가 60만 불밖에 안 되니까 이 1차 은행, 2차 은행들과 협상하여서 60만 불보다 조금 덜 주고 산다는 걸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. 숏세일이라는 것의 좋은 점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거나 숏세일을 산다고 했을 가정하에서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. 보통 마켓에서 MLS나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는 집들은 사고팔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이 집을 얼마에 사서 얼마의 은행을 갚고 얼마가 전 집주인한테 가냐가 보통 레귤러리 사는 그 집 구매 방법이고요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숏세일은 집 시세보다 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은행들과의 협상이 훨씬 더 중요해요. 집 주인 사고 파는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행한테 얼만큼 협상을 잘해서 싸게 살 수 있고 남은 돈을 은행하고 이제 이거 받고 끝내는 걸로 가냐,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은행에서 다 밀린 돈이 1차, 2차 여러 가지 합쳐서 80만이라고 치고요. 80만 불이라고 치고 본인이 바이어가 바이어와 집주인 셀러요.
셀러가 합의를 했습니다. 시가가 60만인데 이 집 고칠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해서 52만 불에 서로 사고 팔기를 약조를 했는데, 문제는 이 셀러라는 분이 은행에 다 갚을 돈이 80만 불이니까 뭐 거의 한 28만 불 정도를 DC를 받아야 되잖아요. 오케이. 그래서 은행이 시가가 60만 불인데 이런저런 경비 빼니까 52만 불만 받고 다 합의해서 오케이가 됐다고 치시자고요.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. 오케이. 그러면 제 경험으로선 많은 경우에 은행과 협상 후에 가격이 52만 불이 됐을 경우에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 타이틀이에요. 이 셀러분이 이 집을 사셔서 계속 몰게지 페이먼트를 못 내시고 여러 가지 힘드시니까 못 내시고 하다 보면 많은 경우가 집값만 못 내시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셔서 크레딧 카드도 못 내시고 뭐 자동차 값도 못 내시고 뭐 고소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집하고 상관없이 비즈니스를 갖고 계시면 그 비즈니스가 안 됐으니까 또 집값을 못 냈을 테니까요. 그래서 그게 다 합쳐서 이 집에 이 린들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. 은행 외에. 그거를 encumbrance, 이쪽에, 그러니까 방해물이죠, 한국말로. 이 집을, 이 타이틀이 클리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막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지만 깨끗하게 에스크로에서 정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물론 집주인과 사고 팔고 하는 액수도 중요하고요. 이 시가와 사는 가격도 중요하고요. 80만 불이라는 돈이 밀렸는데 탕감을 받아서 52만 불에 사는 것까지도 다 중요합니다. 하지만 쇼울세일의 집 중에서 거의 90%가 이외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많은 문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RS 텍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원치 않는 집주인이 더 생길 수도 있고요. 뭐 저지먼트가 붙을 수도 있고요. IRS 린이 걸릴 수도 있고요.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에스크로를 오픈과 당시에 에스크로를 오픈을 하셨을 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 preliminary report, 이 집에 관련된 모든 등기와 서류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나서 이 은행과의 협상 외에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알아보셔야지만 은행과의 협상이 끝난 이후에도 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여기 쓴 거는 preliminary report라고 이렇게 다 썼지만 그냥 보통 prelim이라고 합니다. 이 prelim을 꼭 보셔서 이런 encumbrance 같은 경우가 이런 방해물이 없는 거를 꼭 체크해 보시고 나서 escrow를 통해서 열어보시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